국내와 미국과 해외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30회 예고, 소배압의 개경 총공격, 현종에게 박살나는 소배압,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고려거란 전쟁 강민첨 장군의 귀주대첩 활약과 최후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감찬 장군과 함께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고려의 숨은 영웅 강민첨 장군의 최후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고려거란 전쟁에서 강민첨 장군을 보면 수염 모양이 좀 특이하지 않았나요? 다른 신하들과 달리 입술 옆쪽에 있는 수염이 약간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강민첨 장군의 초상화를 보게 됐는데, 초상화에 있는 수염 모양이 고려거란 전쟁에 나온 수염 모양과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정말 재미있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강민첨 장군은 1018년 10월 19일 제3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고려 서북면 행령군단의 대장군 원수에 임명되었습니다. 강민첨 장군은 강감찬 장군이 가장 신뢰하는 인재 중 한 명이었는데, 거란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재침입할 때 12월 10일 강민첨 장군은 삼교천 전투에서 수공작전으로 가둬놨던 물을 터뜨려서 거란군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삼교천에 매복해놨던 기병을 1만 2천을 돌격시켜서 거란군을 크게 격파했죠. 강감찬은 왜 강민첨에게 삼교천 전투를 맡겼을까요? 사실 삼교천 전투는 그 어느 전보다도 군사들 손발이 잘 맞아야 하는 전투였습니다. 강의 상류에서 가둬놨던 물을 터뜨림과 동시에 매복해놨던 군사들을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죠. 강감찬 장군은 삼교천 전투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강민첨 장군에게 그 전투를 맡긴 거죠. 그렇게 고려에 오자마자 큰 피해를 입은 거란군은 당황스러워하며 흥화진 공격을 포기하고 계속 남하합니다. 같은 해 12월 중순 강민첨 장군은 거란군이 고려의 성을 공격하지 않고 곧장 개경을 향해 남하하자 재빨리 거란군을 추격해 자주의 내구산에서 거란군을 요격해 크게 격파시킵니다. 그리고 개경에 갔지만 현종이 청야작전을 쓰자 소배압은 남은 군대를 이끌고 재빨리 퇴각하는데요. 1019년 1월 23일 강민첨 장군은 청천강 남쪽의 연주와 북쪽의 위주에서 돌아가려는 거란군을 요격해 500금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첨 장군은 마지막 대회전인 귀주대첩에도 참전합니다. 2019년 2월 1일 강민첨 장군은 귀주대첩에서 북을 치며 힘써 돌격했으며 거란군이 패퇴에 도주하자 발령들판에서 크게 섬멸합니다. 그리고 창과 갑옷을 버리고 도주하는 거란군을 추격해 1만 명을 포로로 잡거나 참수했죠. 고려가 귀주대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강감찬 장군의 뛰어난 지략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첨 장군처럼 강감찬 장군을 전적으로 보필한 숨은 영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특히 압록강을 향해 도망가는 거란군을 끝까지 추격해서 섬멸시킨 강민첨 장군의 모습은 2차 고려거란 전쟁의 양규 장군 김숙흥 장군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강감찬 장군 강민첨 장군이 거란군을 끝까지 섬멸했고 향후 100년간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죠. 강민첨 장군은 3차 거란 전쟁이 끝난 뒤 3월 7일 응양 상장군 주국으로 임명됩니다. 강민첨 장군의 탄생지인 진주 을열사의 묘비에 따르면 그때 장군은 은청 흑록대부에 봉해졌으며 천수영 계곡 남에 녹훈되어 시급을 300호나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해 12월 16일 고려 현종은 강민첨 장군을 우산 기상시 정삼품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0년 3월 10일 강민첨 장군은 지중추원사 겸 병부상서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종은 2020년 4월 19일 왕자 왕음을 책봉하는 자리에 최사위와 강민첨을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민첨 장군을 신임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강민첨 장군은 그 다음에 즉 3차 고려거란 전쟁이 끝나고 2년 뒤인 1021년 11월 12일 향년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고려 현종은 강민첨이 축자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하들은 들으시오. 오늘 나는 훌륭한 인재를 한 명 잃었소. 장군은 늘 뛰어난 전략과 용맹함으로 거란군을 물리쳤소. 그의 업적은 고려 역사의 길이 남을 거요.
그러자 강감찬이 강민첨 장군의 업적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삼교천 전투에서 거란군을 기습 공격해서 크게 격파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거란군은 강민첨 장군의 위험에 압도되어 도망쳤지요.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고려는 영원히 강민첨 장군의 업적을 기억할 겁니다. 고려 현종은 강민첨 장군이 죽자 3일간 조회를 하지 않고 강민첨 장군의 죽음을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종은 강민첨을 태자 태부와 문화시랑 평장사 수상에 추중했습니다. 또한 현종은 강민첨에게 은열공이라는 시호를 내려 진주강시 은열공파 시조가 되게 하였죠. 오늘날 충청남도 예산군 대면에 가면 강민첨 장군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강민첨 장군의 경상남도 진주시의 옥봉산 아래 개경양 생가터에 은열사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충남 예산이나 경남 진주시에 가시는 분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거란 전쟁 강민첨 장군의 귀주대첩 활약과 최후 인문학 처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강민첨 장군과 같은 인물의 역사적 업적을 통해 보면 전쟁이나 국가 운영에서 지도자의 전략과 전술,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의 승리와 국가의 성과는 일선에서 이를 실행하는 장수와 지휘관의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강민첨 장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전략적 사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판단, 그리고 용맹함이 없었다면 고려가 귀주대첩에서 승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장수와 지도자 간의 역학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의 구축인데요. 강감찬 장군이 강민첨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은 무엇보다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도자와 장수 사이의 신뢰는 장수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신뢰가 있을 때 지도자는 장수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길 수 있고 장수는 주어진 임무를 자신감 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강민첨 장군에게 삼교천 전투와 같은 중요한 작전을 맡김으로써 강감찬 장군은 그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장수가 자신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주어진 임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게 되며 승리를 위해서는 지도자와 장수 간의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략의 수립부터 실행까지 양측이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한편 장수는 전장에 변화하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강민첨 장군이 삼교천에서 수공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그의 뛰어난 상황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터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은 곳으로 장수는 계획이 틀어질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적응성과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장수는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의 사기를 고취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강민첨 장군이 큰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병사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쟁이나 국가 운영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상위 지휘관의 전략이나 네트워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장수들의 역량과 그들과의 역학관계에 크게 의존합니다. 강민첨 장군과 같은 인물들은 이러한 역량과 리더십을 통해 역사에 길이 남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역사인문학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처세술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